자, 합시다. 지금부터 연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임우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팀원 프로젝트 소개에서부터 시연, 기능별 설명, 구현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협업 시 겪었던 어려운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차 프로젝트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풀 서비스입니다. 연차 프로젝트는 기존 카풀 서비스와는 차별을 두어 저렴한 가격과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스택은 프론트엔드에서 크게 자바스크립트의 jQuery 프레임워크와 부트스트랩을 사용했고, 백엔드에선 스프링, 스프링 부트, 노드.js를 사용하였고, DB는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GitHub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형상 관리를 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저희 서버 클라이언트 구성은 스프링에 메인 서버를 두고 스프링 부트와 노드.js로 일부 기능을 구현한 서버를 두어 클라이언트와 연결하였습니다.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5명으로 각자 맡은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탑승자의 회원관리는 강다은 팀원이 맡았고, 운전자의 회원관리는 김나연 팀원이 맡았습니다. 탑승자 예약 기능은 노유리 팀원이 맡았고, 제가 운전자 예약 기능을 맡았습니다. 결제와 리뷰는 손민희 팀원이 맡았습니다. 그럼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초 메인 페이지에서 운전자 탑승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중 간편 가입하기를 누르면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정규식을 이용한 유효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차 프로젝트는 직장인만을 위한 카풀이기 때문에 직장 인증을 받습니다. 회사 이메일 혹은 재직증명서로 인증을 받습니다. 회사 이메일로 재직증명을 한다면 회사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3분 내로 인증하도록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운전자로 가입함으로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와 차종류를 선택합니다. 그 후 운전자가 선호하는 운전 환경을 입력합니다. 해당 입력 옵션은 탑승자가 운전자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나오는 정보와 연관됩니다. 가입한 입력 정보로 로그인한다면 운전자 카풀 등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카풀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들은 유효성 처리를 하였습니다. 출근으로 선택하면 출근 시간이, 퇴근으로 선택하면 퇴근 시간이 선택 가능하게 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경로 검색을 통해 API에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등록한 카풀에서 볼 수 있고, 등록한 경로 보기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탑승자 모드로 넘어갑니다. 탑승자 회원가입과 같은 경우는 운전자 회원가입과 과정이 유사하여 운전자 회원가입 시연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로그인은 일반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카카오 로그인은 간편하게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로그인하면 됩니다. 운전자가 등록한 카풀 내역을 기반으로 탑승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출 도착지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합니다. 탑승자가 예약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메일로 예약 요청을 보내서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예약을 수락한 카풀과 수락 전 대기 중인 카풀, 이미 운행을 완료한 카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리스트를 출력했습니다. 탑승자가 예약 신청을 하면 카풀 요청 리스트에서 수락 거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락을 하면 예약된 카풀에서 오늘 날짜에 해당된 리스트만 운행 시작이 가능합니다. 예약된 카풀에서 두 사용자가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이 개설됩니다. 두 사용자가 만나기 전에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채팅방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과 보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두 사용자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탑승자는 운행 시작하기 전에 탑승 대기 버튼을 누릅니다. 운전자에게만 있는 운행 시작 버튼이 눌리면 본격적으로 운행이 시작이 되고 두 사용자의 화면이 동시에 운행 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탑승자에게만 있는 운행 종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운행이 종료됩니다. 그 후 두 사용자의 화면이 동시에 그 후 두 사용자의 화면이 동시에 결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탑승자는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운전자는 결제 대기 화면을 보게 됩니다. 탑승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일반 카드 결제 중에서 한 가지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두 사용자 모두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확인을 위해 5초 정도 시간을 두었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후기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기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면 각 사용자들은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후기 작성이 완료되면 각 사용자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리뷰 리스트, 결제 리스트에서 방금 작성한 후기와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 상대가 작성한 리뷰는 읽기만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후기는 언제든지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처리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선호 경로, 탑승 환경 출력,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페이지에서는 현재 등록된 카풀 전체 목록과 예약 가능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카풀을 선택하여 메모를 등록하고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조회 시간 기준 예약 가능한 카풀 대상으로만 하였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차량정보 및 선호 운행 환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면 로그아웃을 합니다. 두 사용자 모두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며 각자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탑승자 회원관리를 맡은 강다은입니다. 우선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가입과 카카오 회원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원페이지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 선호하는 탑승 환경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사항들은 한 줄의 문자열로 DB에 저장됩니다. 카카오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회원가입한 사용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해당 사용자의 토큰 값을 가져와서 고유값인 토큰의 아이디를 DB에서 PK로 저장했습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 서버의 세션 값으로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REST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서버에서 로그인이 확인된 회원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겨주면 클라이언트의 세션에 회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아이디 찾기는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이메일로 아이디를 발송해줍니다. 비밀번호 찾기도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해주고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회원은 추후 로그인 시 비밀번호 수정 폼을 띄워서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여 구성했습니다. 먼저 세션 값을 확인해서 일반 로그인인지 카카오 로그인인지 구별하여 내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 정보 출력과 수정은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탑승 옵션과 즐겨 찾는 장소는 부트를 사용해서 출력했는데요. JS의 리플레이스 위스와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 공간에 사용자가 선택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대1 채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명의 운전자와 한 명의 탑승자 간의 채팅이라서 1대1 채팅으로 구현을 했는데 입장과 퇴장과 같이 상대방이 알람을 띄우는 기능을 구현해 보니까 룸을 먼저 생성해서 만드는 게 더 간편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룸 채팅 기능은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모입니다. 메모 같은 경우는 부트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여기는 CRUD를 사용한 부분인데 저는 두 테이블을 조인해서 사용했습니다. 조인은 one to many, many to one 다대다 관계 설정으로 구현했습니다. 예약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약 컬럼에 있는 값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운전자 회원가입 파트와 예약자 간 1대1 채팅 파트를 맡은 김나연입니다. REST를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컨트롤러를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페이지 이동 혹은 로그인, 로그아웃 시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세션 처리를 진행합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운전자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폼이 로드되는데요. 이 또한 싱글 페이지 처리를 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 로그인이 연결됩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 혹은 간편가입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정보를 다 받은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때문에 싱글 페이지와 세션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운전자 카풀 등록 페이지로 로드되며 마이 페이지에서는 등록 정보 및 익명, 닉네임 보기 혹은 수정,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선호 운전 정보 변경이 있습니다. 채팅의 경우 Node.js의 socket.io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모방하여 상대방의 닉네임과 보낸 시각, 채팅 내용을 구현하였습니다. 탑승자 커플 예약을 맡은 노윤희입니다. 커플 예약은 크게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탑승자가 커플 검색을 하고 원하는 커플을 선택해서 예약 요청을 하면 운전자에게 예약 요청 메일이 발송되고 예약 대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수락 거절 여부에 따라 분기 처리를 해서 리스트 출력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본 예약과 운전자가 등록한 커플 경로의 좌표 정보를 탑승자가 검색한 위치의 좌표와 비교해서 반경 1km 이내의 커플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로 반환하는 과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탑승자가 검색한 루트와 운전자가 등록한 커플 루트를 동시에 지도상에서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탑승자가 예약 요청 시에 운전자에게 예약 요청을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상의 좌표값을 지도상의 좌표값으로 반경 거리를 찾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DB에 저장되는 지명으로 일정 키워드가 겹치면 검색이 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도시가 달라도 지명만 비슷하면 검색이 되는 등 여러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커플 좌표와 검색한
장소들의 좌표를 비교해서 반경 1km 이내의 카풀만 검색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시는 쿼리문은 찾는 위치에서 지구의 자전축까지 거리를 DB에 저장된 위치 값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내가 지정한 반경거리 1km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만 검색 결과로 반환하는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 비교입니다. 탑승자가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만 찾는다면 날짜, 시간 모든 게 겹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경거리 1km 이내의 카풀을 모두 보여지게 했고, 때문에 탑승자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출 도착지와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티맵 API에서 제공하는 루트 펑션을 변경해서 컬러 구분으로 보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자와 운전자의 사이를 실시간으로 이어줄 알림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고, 메일 샌더를 사용해서 탑승자가 예약 요청 시에 자동으로 해당 카풀을 등록한 운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카풀 예약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연차 프로젝트에서 운전자 예약 지도 API를 맡은 이목표입니다. 구현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흐름은 크게 운전자가 카풀을 등록하면 탑승자가 카풀을 신청하게 되고, 그럼 운전자 예약대기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거기서 수락과 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수락을 할 시 카풀 리스트에서 운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할 경우 대기 리스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기능은 크게 리스트와 지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도에서는 경로 등록할 때 티맵 API에서 받은 위도, 경도, 그리고 택시 요금 등을 데이터를 DB에 저장합니다. 또한 경로 재검색 시에 지도 초기화를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리스트에는 탑승자와 운전자의 닉네임, 예약시간, 경로 등이 출력되며 리스트들은 모두 날짜로 분기 처리를 해주고 경로에 대한 지도 보기가 가능합니다. 카풀 리스트에는 방금 운전자가 등록한 전체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저희 정책상 수정은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또한 예약 중이거나 예약 수락을 했을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약 대기 중 리스트에는 탑승자가 카풀 요청을 하면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곳에서 수락 거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수락 리스트에서는 오늘 날짜에 대한 운행 시작이 가능하고 미래 날짜에 대해서는 운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시작을 할 경우에는 운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운행 페이지에서 현재 교통 상황이 뜨게 됩니다. 결제 및 후기 파트를 맡은 손윤희입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운행 종료가 되면 탑승자는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하고 운전자는 탑승 대기 화면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탑승자가 카카오, 토스, 일반 카드 결제 중에 하나의 수단을 선택을 하고 결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결제 내역을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만약에 결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결제 수단을 재선택하는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어서 결제가 반드시 내리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총 3번의 소켓 통신이 필요했는데요. 운행을 시작할 때, 운행을 종료할 때, 그리고 결제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매 과정마다 탑승자와 운전자 당 2명만 존재하는 룸을 유니크한 속성을 가지는 예약번호를 통해서 만들어 주었고, 페이지 로드 시 두 사용자가 룸에 조인하여 이벤트가 처리된 후에는 같은 내용의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결제 수단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계좌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이슈가 우려되어 모두 외부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스프링 메인 서버로 구현을 하였고, 토스와 아임포트 API의 경우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후기 부분은 후기 파트의 경우에는 각 사용자가 별점을 통해서 서로의 평점을 기록하고 간단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기 목록 페이지에서 추후에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별점의 경우에는 jQuery 별점 플러그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구현 중 어려웠던 부분 첫 번째로는 결제 후기 파트의 경우 한 명이 운전자, 탑승자 두 타입의 페이지를 구현하다 보니 효율적인 코드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확장성을 고려해서 운전자와 탑승자, 결제와 후기 부분을 모두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API는 카카오 API, 결제 API, 티맵 API인데요. 실제로 API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을 저희 프로젝트에 맞춰 접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약에서 결제 및 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현하던 중 초기 데이터베이스 세팅의 오류를 발견했고 관계 설정 및 테이블 구조를 대폭 수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기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팀원이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여 기능의 일부를 구현하였는데요. 쿼리를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탑승자와 운전자, 2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두 사용자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드에서 제공해주는 소켓 I/O 모듈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 관리의 경우 유효성 검사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중 회사 이메일 인증을 할 때 3분 내로 인증을 하도록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REST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객체를 주고받을 때 크로스 오리진 이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REST 템플릿의 익스체인지 메서드를 사용하여 헤더와 바디를 직접 지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호출을 구현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상으로 연차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